한 달 전부터 실종된 노숙자 공철안을 찾아다녔다고 함. 말씀하신 핸드폰 명의죠. 찾아봤더니 대포폰인데. 저 센터장님, 백진구 씨란 분이 센터장님과 통화 좀 하고 싶다는데요. 복지관에서 공철환 씨를 찾는 것 같던데. 혹시 아시나요? 공철환 씨랑 친한 사람을 제가 압니다. 그럼 혹시 이름이나 연락처를 아세요? 그냥 박 씨라고 불렀어요. 아, 성운통운에서 지금 버스 운전사 하고 있습니다. 성운통운이요? 성운통운이란 이름이 자꾸 나와. 뭔가 있는 게 분명해. 판타지아 살인사건 뒤에도 그랬고. 알고 계셨습니까? 지혜 씨가 죽기 전에 어떤 노숙자를 많이 찾아다녔다는 거. 지혜 씨가 죽기 며칠 전에 공철안이 쪽지 한 장을 남겨놓고 쉼터를 나갔답니다. 그 쪽지를 본 지혜 씨는 몇 날 며칠을 공철안 씨를 찾아다녔고요. 어젯밤 저에게 온 메시지입니다. 추적해보니 대포폰이더라고요. 여보세요. 무진혁이 단둘이 대화 좀 할까 하는데 은영동 진범 잡게 해준다. 그리고 그 사이코 새끼가 그동안 저지른 살인, 불법행위 모든 증거까지 다 준다. 대신 날 풀어주는 게 조건이야.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서울향 펜션 네 아내와 추억이 있을 테니 기억하겠지. 거기서 보자. 이런 믿을 만한가? 딱딱아, 약속대로 왔으니까 어여 나와. 공철한 씨가 보고 싶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 내 잘못. 죽은 다음이나 지옥에 갈 거야. 공철한 씨가 보고 싶다. 언젠가 벌을 받을 거야. 동우 아빠 미안해. 뭔가 형, 나야. 내가 얘기한 건 잘 돼가고 있어? 당연하지. 예. 근데 대구야, 내가 지금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쁘다 그래. 한가해 보이는데? 대구야, 넌 지금 미쳤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치료받아, 이 새끼. 아, 너 이 새끼. 잘 가요. 공철한 씨가 보고 싶다. 죽은 다음이나 지옥에 갈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존재를 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어저리 모두 별개의 음성에서 이어붙인 것들이야. 공철한 씨가 보고 싶다. 그래, 다른 문장들로 엮어 만든 거였어. 설마 그럼... 네, 백진구 씨, 강건주입니다. 예, 그 박 씨 그 양반이 경찰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공철한 그 친구만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그래서요. 처음엔 쉼터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 쉼터에서 만난 여선생 때문에 희망을 찾게 됐다. 그러다가 하루는 저를 찾아왔는데 GP 인력 개발을 통해서 취직이 됐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버스 운전을 같이 하자고. 남상태라는 사람이 유독 철한이를 눈여겨보더니 며칠 뒤에 와서는 자기는 무슨 사장님을 모시게 됐다고. 그 이후에 공철한 씨는 실종된 거군요. 사실 마지막에 들은 얘기가 좀 걸리긴 했습니다. 사장을 모신다는 게 보디가든지 무슨 운동 상대인지 노숙자한테 그런 일을 맡기나 싶었거든요. 그럼 그 사장이 혹시 남상태라는 사람이었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남상태가 철한이 앞에서 대표님 어쩌고 저쩌고. 내 촉이 맞다면 그 대표란 새끼, 그 자식이 범인일 가능성이 짙다. 무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공문이.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손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어디 부를 사람이 없어서 성은 토군 모태구 대표한테 참고해 줄 사람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훈통은 모태구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절 부르셨다고. 물어보세요. 그러게 왜 까불어? 왜 까불어? 물어보세요. 왜 까불어? 물어보세요. 방금 저놈 목소리 제가 들은 은영동 진범 목소리랑 똑같습니다. 미친 새끼. 너였냐? 딱딱이. 내가 증거 다 가지고 와서 너 아주 갈갈이 찢어줄 테니까. 우리 무 팀장님 말이 앞서시는 분이네. 실제로 사람 찢어본 적 없잖아요. 불쌍한 사이코 새끼. 성훈청 명물 미친개 형사 실제로 보니 재밌네요. 모태구 씨, 조만간 다시 뵙죠. 그땐 당신 두 발로 못 걸어 나갈 겁니다. 저 정도 자신감이면 지금까지 자기의 살해 욕구를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경찰청에 자기 발로 찾아왔다는 건 자기의 살인 행각이 그동안 단 한 번도 용의선상에 올라본 적이 없다는 자신감을 뜻하는 거고요. 제가 장교와 사장을 살해했는지 아니면 살인범을 목격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CP개발 남상태라는 사람이 그 대표님을 만나러 갔다 가던데. 남상태 아시죠? 아, 몇 번 본 적 있죠. 인력 문제로요. 저희 회사 버스 기사님들 중에 그쪽 통에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상태를 몰라? 저 새끼 지 애비가 카버 쳐주고 남상태가 따까리짓 해서 지금껏 사람 죽여놓고 걸린 적이 없었던 거야. 제 생각에도 저놈 성서를 인용해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혼란을 주기 위한 장난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권력형 살인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량 펜션 때도 무 팀장님은 혼란에 빠지게 한 다음 즐긴 것처럼 보였고요. 특히 자기의 살인 행각을 막는 자에겐 가차없이 무자비합니다. 이런 권력형 살인마이면서 이토록 체계적인 살인 패턴이 만들어지려면 선천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해. 혹시 어렸을 때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건 아닐까? 센터장님, 아까 얘기하신 성훈통 모태구 대표 과거 관련 기사 보냈습니다. 자살? 92년도면 모태구가 12살 때. 그리고 이건 미국에 거주 중인 한영란 씨 막내 동생 한정란 씨 전화번호고요. 네, 여보세요? 혹시 한영란 씨 동생분 되십니까? 모태구가 살인을 저지른 장소 찾은 것 같아요. 진짜야? 원인은 모태구의 유년 시절 모 회장 별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모 회장이 출장 간 다음 날 한영란 씨가 모태구를 데리고 별장에 놀러 갔는데 그 별장에 갔다 온 뒤로 한영란 씨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끝내 자살을 하고 모태구도 그때 심하게 다친 이후에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별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바닷가 근처였던 것밖에. 센터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 은퇴한 경찰원 때까지 수소문 해봤는데 1992년 1월 1일 성운 해수욕장 190번지에 산다는 여자가 그 맨발로 파출소에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남편이 와서 자기 와이프가 그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헛소리하는 거라며 데려간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바로 모기범이었어요. 그래서 그쯤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나 실종자 신고 그리고 변사체까지 싹 다 찾아봤는데 그 정남우수 대표 박정남 씨가 1월 4일 성운 앞바다 그물에 걸려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사건은 실족사로 정리됐고요. 아무래도 모태구와 그 모친이 박정남 사장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것 같아요. 유물이 저주받을 거야! 이 총칼 새끼야! 제 가정이 맞다면 모태구는 그날 이후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이코패스 기질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죠. 제발 작작들 좀 해요. 대체 언제까지 내 인생에 빨대 꽂고 살 겁니까? 네가 그 무진영이 아새끼란 그 관료에 대해서 생긴 일이 아니네. 네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네가 상태 똘마리를 골로 보낸 거 이거 사라지지 않는 일이지. 나 더 이상 니들 같은 것들한테 빨대 안 꽂혀. 나 자수할 거다. 이제 아버지부터 죽여줄까?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입 다물어 이 새끼야. 원래 비밀이란 게 비밀로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너 인간이 뭘로 완성되는 줄 알아? 고통이야. 어떻게 알았지? 강건주가 알아낸 거야. 안 그래도 줘달라 그랬어. 역시 우리가 들어온 거 알고 있는 거야. 팀장님, 핸드폰이 안 돼요. 무전도 꺼졌어. 확인해봐. 문이 잠겼어요. 분명히 2층 어디였는데 팀장님, 설계도에서 봤던 지하실로 가는 문이 없어요. 지하실이라고. 팀장님, 함정이에요. 모태고 사진 현장 잡았어. 지원 요청해줘. 여기 성원해수욕장 190번지야. 지금 심현상님이 심하게 다쳤고 부팀장님이 모태고랑 대기 중이야. 코드대로 성운동 성운해수욕장 190번지로 지구대랑 구급대 출동 바란다. 용의자는 모태구 심대식 형사 살인 미수 및 현재 부진혁 팀장과 격투 중이다. 경학이 형, 모태고 이 새끼 발작하면서 무슨 꽁주 쓰는 것 같아. 아무튼 우리는 성원 병원 쪽으로 해서 들렸다가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모 회장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한 걸로 알 겁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응급처치 중에 미리 소지한 청산가리를 응독한 것 같습니다. 피의자 모태구가 자살을 한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한다. 피의자 모태구가 자살을 한 것 같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새끼가 왜 갑자기 자살을 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로 응독을 했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숨을 쉬지 않더라고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내려. 김 기사님. 부팀장님, 배 근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저쪽이에요. 저쪽이라고? 모든 사이코패스들이 살인마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과 환경, 사회의 영향을 받는 후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한 인물의 예를 들어보죠.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유년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를 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서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살인마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너처럼 괴물이 돼서 널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나쁜 놈은 잡으라고 있는 게 경찰이라고 누가 그랬거든. 너도 다음엔 네 옆에 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 그
쪽으로 기우길 바래. 네 아내 죽을 때 두개골 뭉개지는 소리 얼마나 짜릿한 줄 아냐? 네 마음대로 해. 팀장님 안 돼요. 팀장님 안 돼요. 그래. 거기. 오태고, 너를 성운시 연쇄 살인범으로 체포한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거야. 물론 변호사 선임권도 있어. 폭력성이 억제되는 약 드릴 거고요. 수면제 처방해 드릴게요. 행동의 특이사항은? 입에서 탁탁 소리 나는 정도는 있습니다. 약 삼키는 거 확인하랬잖아. 네, 알겠습니다.